여러분 그 전류가 흐르는 주위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플러스 Q가 이제 플러스 Q가 있으면 여기에 주위에 E 필드가 생기고 E 필드를 다 모으면 E 필드를 입실론에 ds 하게 되면 그 안에는 Q다, included 이렇게 했는 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는데 여기 이제 마그네틱 필드는 똑같은데 I의 dl 프라임 여기에 전류소가 있으면 이 전류소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기장이 이걸 또 다 합하면 이제 어떤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면 이제 이것은 원래 주위에 생긴 I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Q는 플러스 Q가 있으면 얘를 감싸는 그냥 서피스가 되는데 얘는 서피스죠, 그죠? 서피스인데 전류소는 전류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I의 dl 프라임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를 감싸는 거는 아무래도 전류를 손으로 이렇게 싹 감싸는 이런 형태로 감쌀 겁니다. 그래서 Q 주위에는 얘를 감싸는 면적을 얘기하고 전류가 있으면 전류를 감싸는 것은 면적이라기보다는 경로, 이런 경로를 우리가 합쳐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를 우리가 암페어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암페어 법칙, 암페어스 로우라 그러고 요 위에 얘가 뭐였죠, 여러분? 요 위에 이게 뭐죠, 여러분? 입실론의 1을 한 가우스 법칙이죠, 그죠? 이게 D입니다. 이건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이었고 얘는 Q에서 생긴 우리 무슨 식을 얻었죠? 네, 쿨론 법칙입니다. 쿨론 법칙이다. 다음 얘가 있는데 얘가 뭐냐? 바로 이 IDL 프라임 있을 때 이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관해서 기술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기술이 뭐냐면 바로 얘가 비오 사바르트 로우입니다. 비오 사바르트의 로우다 이렇게 됩니다. 비오 사바르트 로우. 비오 사바르트 로우가 돼서 요걸 이제 한 게 식을 얘기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까? 요걸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같이 시작. 예,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죠? 보면 여기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작은 전류소가 있는데 이거는 방향을 우리가 이 종이의 화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해서 I의 dl 프라임으로 이렇게 작은 전류소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 주위에 생기는 것은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감싸는 방에 생겨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전류가 이렇게 I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I의 dl이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오른 나사를 잠깐 제가 이게 잘못했다, 그죠? 예, 전류가 이렇게 되면 맞네요. 이렇게 돌고 전류가 이렇게 돌면 자기장은 이렇게 돌죠, 그죠? 자기장은 H의 DH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화살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여기서 생기는 이 DH는 이 자기장은 뭐에 비례하냐면 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점에서 요 사이 거리의 제곱. 위치를 보면 얘가 소스 포인트 R 포인트고 여기에 필드 포인트 R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R 벡터와 R 프라임 벡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고 전류소 벡터와 둘 사이의 변이 벡터. 요 각도 이 dl 프라임 I dl 프라임이 있는 위치와 그리고 내가 자기장을 알고 싶은 위치 사이 요 위치에 단위 벡터가 있죠, 그죠? A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요거하고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이루는 각 얘가 알파입니다. 요 각이 둘 사이의 변이 벡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요 각입니다. 각의 사인의 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 크기 여기 이제
각 사인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이제 i의 dl 프라임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 방정으로 표현한 게 오른 나사의 법칙, 전류가 이렇게 했을 때 요래 돌아가는 방정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r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른 나사 이렇게 i dl 프라임 벡터하고 여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면 여기에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요 외적을 취하면 이 지면에서 속으로 드러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라는 거하고 방향을 다 표현했는 게 바로 그리고 제곱 반비례한다는 것이 DH가 이렇게 딱 표현되거든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전기장과 일관된 표현 방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I dl 프라임의 전류소 성분에 의해서 따라해 볼래요, 한번? I dl 프라임 전류소 성분에 의해서 R 위치에서의 자기장은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하고 소스와 필드 포인트 사이의 변이와 전류소 벡터의 이루는 각의 사인에 비례한다. 이게 벡터의 외적이 사인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딱 해보면 여러분 E 필드 구할 때 쿨럼 법칙 생각해보면 DE가 D 포텐셜 해볼까요? D 포텐셜이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이제 Q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 거리분의 1이었고 DE 필드는 이게 이제 4파이 입실론 진공에서는 이게 로 V에 dV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나누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이었죠, 그죠? 보면 삼성과 요 벡터는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전류소 성분하고 변이 벡터하고 요 새로운 방향 제3의 방향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벡터의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양은 비슷하죠, 여러분, 그죠? 여기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여기서 4파이분의 1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입실론이 나눠준 것이 2잖아요, 그죠? 입실론이 나눠 2였는데 입실론을 왼쪽으로 옮겼는 거, 입실론의 DE는 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DE. DE는 DD겠죠, 그죠? D 벡터. 플럭스죠. 이거는 일렉트릭 플럭스입니다. 따라해보면 일렉트릭 플럭스. 예, 일렉트릭 플럭스에 의해서 할 때 그 순수 기하학적으로 정의되는 4파이분의 1의 요 형태는 지금 DH하고 형태가 거의 같죠, 그죠? 거의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류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전류 이렇게 필라멘트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만 IDL 프라임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여기 아니라 표면을 통해서 전류가 쫙 흐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할 때는 IDL 프라임은 필라멘트리 1차원 1D 이 필라멘트리 커런트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표면을 따라 흐를 수 있습니다. 표면을 따라 이렇게 흐를 수 있거든요. 금속 표면에 전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전류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전류 요 성분이 얘가 암페어고 전류가 암페어죠, 그죠? I가 암페어고 K가 요 에어리어에 여러분 잘 들어요. DS가 좀 느낌이 다르니까 DS 표면의 요 면적이 DS 프라임이고 그리고 이 표면에 흘러가는 전류 방향 요게 이제 K로 정의되는데 K의 단위는 요 면적 지나가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폭이죠, 폭 단위 폭당 전류가 흘러가는 벡터가 되어서 이것이 뭐냐면 암페어 퍼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폭당 전류 흘러가는 양을 나눠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1cm다. 근데 이제 1A 흘러간다 그러면 1cm 1A 흘러가니까 1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2성 메타니까 이건 10의 2성 암페어 퍼 메타거든요. 그래서 K의 절대값 크기가 10의 2성 암페어 퍼 메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류가 이렇게 선을 지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면을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볼륨을 지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전선 같으면 볼륨이죠, 그죠?
볼륨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경우는 전류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 전류 밀도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걸 J라고 표현하는데 요 안에 이제 J에다가 이제 여기 요 속에 있는 볼륨입니다. 볼륨이니까 이가 dv 프라임이면 J dv 프라임이 전류소가 되는데 요때 J는 요 절단한 단면적이 암페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d 볼륨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볼륨으로 지나가는 경우 그 면을 통해 지나가는 경우 IDL 프라임 그 선으로 지나가는 경우 다 이렇게 이걸 다 곱을 해보면 암페어 메타가 단위입니다. 암페어 메타 단위. 자, 암페어 메타 단위니까 결국 보면 여러분 설명 이거 잘 들어요. 암페어 메타인데 얘가 암페어하고 길이 메타죠, 그죠? 암페어 메타인데 K는 암페어인데 단위 폭당이니까 메타고 면적은 요 옆면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이니까 얘도 또한 암페어 메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JDV는 볼륨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흘러간 전류니까 얘가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 되는데 볼륨은 메타 삼성이니까 얘도 암페어 메타입니다. 그럼 이제 보면 암페어 메타가 전류소구나 라는 생각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식에서 IDL 프라임 대신에 IDL 프라임, KDS 프라임, JDV 프라임 세 개를 다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을 보면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죠, 그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장은 전류소에다가 거리 제곱에 나눠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암페어 메타가 차원인 암페어 메타인데 요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니까 메타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암페어 퍼 메타가 바로 DH H 필드의 차원이 되거든요. 차원이 되어서 그래서 얘를 이제 자기장은 우리가 얘기할 때 비오사바르트 로에 따라서 DH가 생기는데 얘는 암페어 퍼 메타가 자기장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볼래 한번 전류소가 있으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네, 되게 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되고 이게 잘 비교되어 있는 것이 이제 7장의 첫 번째 테이블 7.1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요 끝날 무렵에 자기장 끝날 무렵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고 가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기장 이제 드디어 자기장이 됐는데 이제 몇 가지 예를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자기장 할 때 요 식을 이제 익혀두고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IDL 이제 전류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자기장 방향은 여러분 보면 요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전류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요게 G 방향입니다. G 방향이고 얘가 이제 요 선에서 요 로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요게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크게 보면 낫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요 점에서 G1입니다. G1에서 여기까지 G2, 여기까지 딱 성분이 있는 그런 전류소거든요. 이 전류소가 있으면 요 임의의 위치 여기서의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일 겁니다. 안에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요 작은 G1부터 G2까지 전류가 흐르는 소가 있을 때 요 작은 전류소에 의해서 요 로 위치에 요 로 위치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의하는 게 이렇게 요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알파 1이라 그러고 얘를 알파 2라 그럴게요. 알파 2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요것에 자기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DH는 4파이분의 1의 IDL 프라임인데 이건 IDL 프라임인데 이 벡터잖아요, 그죠? DL 프라임이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G 방향이니까 소스 포인트거든요.
소스 포인트 여기 소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I dl 프라임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의 dg 프라임의 방향을 표시해서 ag가 바로 I dl 프라임 됩니다. 그래서 I dl 프라임을 써주고 이게 I dl 프라임은 I의 dg 프라임의 ag구나. 그리고 교재는 그 교과서에는 이게 프라임 표시가 명확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헷갈려서 제가 제 수업할 때는 소스 포인트는 항상 프라임, 그리고 필드 포인트 항상 프라임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 안 헷갈려요. 곱하기 다음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잖아요, 그죠? r 벡터가 뭡니까, 여러분? r 벡터는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r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로의 a 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점으로부터 쫙 해보면 이제 이것은 로 크기의 a 로 방향에가 되고 r 프라임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r 프라임인데 여기는 r 프라임 벡터는 g 프라임의 ag가 얘가 이제 그 소스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dl 프라임은 요 g의 dg 프라임이고 r 벡터 프라임은 g 프라임 ag 그 위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r 벡터에서 알파는 빼주면 로의 a 로 마이너스의 g 프라임의 ag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고 요거에 이제 밑에 분모에는 이 거리에 대해서 몇 성이 됩니까? 거리에서 3성이 돼야 되죠, 그죠? 3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그냥 로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의 2분의 3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합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다 합치는 겁니다. 다 합치면 얘가 H 필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다 합치면 G 프라임이니까 G 프라임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G1부터 G2까지죠. G1부터 G2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G 여기서 그 보면 벡터가 AG의 A로가 있고 AG의 AG가 있는데 AG의 AG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0이 되잖아요, 그죠? 그 뒤에는 사실은 기여가 없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이미 계산해서 우리가 얘는 0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가 0이니까 결국 얘 AG하고 A로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AG하고 A로는 뭐가 되죠? A5가 되죠. A5. A5. 우리 실린드리컬 좌표기를 하면 A5가 되죠. 딱 이 방향이죠, 그죠? 안으로 지면서 가는 방향이 A5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알고 이제 A5를 바깥으로 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4파이분의 I에 그다음에 AG하고 A로는 A5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DG 프라임은 상관없으니까 A5 이래 나오고 로는 요 로는 G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가 또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죠?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G1에서 G2까지 로 제곱 G 프라임 제곱 로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의 2분의 3성의 DG 프라임이고 G1부터 G2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G 프라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요 값을 알파1, 알파2라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요 각을 베타1, 베타2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분의 G1이 탄젠트로 주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 프라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G 프라임은 로의 탄젠트 베타라는 값으로 표현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베타 값이 바뀌는 건 베타 1부터 베타 2라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dg 프라임이 로의 시컨트 제곱의
베타의 d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위에다 넣으면 여러분 똑같이 해보면 4파이분의 로의 i의 a 파이가 되고 얘는 a 파이가 되고 얘는 베타 요 z1은 베타 1부터 베타 2까지 dg 프라임은 로 시컨트 제곱 베타 d 베타고 분모는 로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인데 얘를 딱 넣으면 로 제곱 더하기 로 제곱 탄젠트 제곱 베타니까 시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는 시컨트 제곱 베타죠, 그죠? 그럼 시컨트 3성이 되니까 로 삼성 시컨트 삼성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보면 로가 하나 있고 로가 하나 있고 로가 3개 있으니까 이 약분 딱 되면 로 한 개를 딱 줄고 시컨트 제곱 베타 삼성이니까 얘는 제곱 빼주고 한 개 빼주고 시컨트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코사인 베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딱 도입을 해서 이제 보면 이제 H가 나오죠. 그럼 H 필드는 4파이분의 4파이의 요 로가 밖으로 빠져나와도 되거든요. 4파이 로분의 1의 i의 a 파이 a 방향 a 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베타 1에서 베타 2까지 얘가 지금 시컨트 베타분의 1이니까 얘는 코사인 베타분의 d 베타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사인 4파이 로분의 i a 파이의 코사인 베타 적분하면 사인 베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사인 베타 2 마이너스 사인 베타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사인 베타 1과 사인 베타 2라 그랬는데 얘를 이제 각이 요 바라보는 곳에서 요까지 거리 요 시작점 각을 베타 1이라고 하고 끝나는 점을 베타 2라고 하고 거리 가까운 점을 요 수직으로 봤을 때 베통 했을 때 이렇게 주어지고 요게 이제 이 방향과 이 방향의 각을 알파 1과 알파 2로 각을 표현한다면 요게 이르는 각을 표현한다 그러면 얘는 사인 베타 2는 얘는 코사인 베타 2가 되고 얘는 코사인 베타 1이 되겠죠. 그죠? 코사인 베타 요 표현을 더 하려면 4파이 로분의 i의 a 파이의 사인 베타 2는 코사인 베타 2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1이 됩니다. 자, 그래 되니까 여러분 보면 지금 코사인 베타 2와 코사인 베타 1이 이제 됐거든요. 그럼 이게 보면 여기서 알파네요. 역시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이거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위에도 잘못했네. 그죠? 잘못했네. 여기에 알파 2 알파 1 되니까 얘는 알파 2 알파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각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여러분은 알파 각이 편해요? 베타 각이 편해요? 알파가 편해요? 네, 알파가 편해요.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무한대의 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의 선이면 얘가 진짜 무한대다.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간다. 이래 되면 여기서 알파 2가 이거 무한대로 여기 무한대로 가면 알파 2가 어디로 가요?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알파 1 어디로 가요? 쭉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180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알파 1은 파이로 가죠, 그죠? 그 인피니트 라인인 경우는 알파 2하고 알파 1 각각 이 값으로 되니까 h는 4파이 로분의 i의 a 파이의 얘가 코사인 알파 2가 1이고 코사인 알파 1이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은 2죠. 예, 이해가 되니까 2 파이 로분의 i a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은 무한대 돼 있을 때 요게
그 비오사바르트 법칙의 제일 첫 번째 적용한 예가 되거든요. 작은 라인이 있을. 그럼 여러분 그 작은 라인 성분이 있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면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 i를 다 h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잘 되고 여기 이제 암페어 법칙에서는 암페어 법칙은 제가 미리 답을 얘기했지만 h의 dl이 i라 그랬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i 암페어 법칙인데 이게 컨투어인데 무한대의 선이 이렇게 가 있으면 i로 돼 있으면 무한대니까 일단 시메트리를 봤을 때 요게 선을 주위에 감싸는 방향의 h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 h 벡터는 h의 거리에 의존하지만 a 파이가 될 거다 라는 함수를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합니다. dl'은 이렇게 실린더의 좌표계에서 각을 돌아가는 방향의 요 변이 어떻게 됩니까? dl', dl. 이건 dl입니다. 이거는 전류를 감싸는 방향이죠, 그죠? 감싸는 방향이니까 앵글에 관한 거죠, 그죠? a에다가 d파이를 곱하는 값이 도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dl은 얘는 a의 d파이의 a 파이구나. 이게 이제 되고 컨투어니까 얘를 한 바퀴 도는 요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a 값이면 여기에 각이 d파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i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h의 한 바퀴 도는 거 0에서 2파인데 h의 로의 a 파이의 dl이 a의 d 파이의 a 파이 하면 a 파이하고 a 파이가 내적치하면 그냥 1입니다. 1이고 a d 파이가 되는데 d 파이에 대해서 함수가 로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 밖으로 나와서 a의 a가 여기서 a가 로라 그럽시다. 로 위에 로로 합시다. 그러면 로 d 파이 여기 또 로에 그러면 여기서는 로에 h의 로에 a 파이는 1이고 d 파이가 한 바퀴 돌면 2파이가 됩니다. 2파이가 되고 얘가 i가 되니까 결국 h의 로의 크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2파이 로분의 i, 2파이 로분의 i고 이게 시메트리에 의해서 a 파이가 되니까 결국 보는 것처럼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시메트리에 의해서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비오사바르트 법칙에 따라서 h 필 구한 거하고 얘가 두 개 같다. 이런 걸 증명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할 때 그 계산기로 파이를 3.14 이러고 놓고 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단위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암페어 퍼 메타가 바로 자기장의 단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 보니까 라인 커런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그죠? 보니까 이제 커런트가 있으면 여러분 그 자기장 구하는 게 알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 알겠죠, 그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소스 포인트 잡을 때 왜 G'이냐? 가 있는데, 소스는 그 장을 만들기 위한 그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류소를 보면, 자기장은, 소스는 전류소가 어디 있느냐, 작은 전류가 흐르는 단위가 어디 있느냐인데, 지금 여기서 전류소가 뭐냐면 전류 라인이 G축에 있고, G축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G, 프라임의 AG 이게 위치라요. 여기에 있고 우리가 전류소라는 거는 거리 약간 얘가 움직이는 거 DL 프라임이니까 여기서 이동하니까 요 길이가 DL 프라임은 DG 프라임이 바로 DL 프라임이죠. 그죠? 그래서 소스가 그 작은 우리가 인피니트멀 라인 커런트라 그러는데 요 작은 요 전류소가 중심 위치를 G 프라임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이 G1부터 G2로 되니까 우리가 자기장에 관한 소스가 저기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자르자. 여기 전류 흐를 때 제가 문제를 보면 이런 거를 보면 라인 커런트가 있을 때 이 주위에 자기장을 측정함으로써 거꾸로 요 속에 I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리 내어서 요거 한번 그래도 소리 내어서 읽어볼래 한번 시작. 읽기가 좀 어렵나요? 자, 여러분 그 자기장에 대해서 첫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장 첫 느낌이 어때요? 비슷해요. 예, 비슷하죠. 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전류계는 일반적으로 중심에 잘라가지고 전류계 연결해서 전류 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럴 건데 이 전류계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면 여기에 이제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측정하면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알고 여기 자기장 세기를 알면 요 면적을 알면 자기 세기를 알면 요 길이를 곱을 해서 쭉 더한 게 속에 흐르는 전류 I죠, 그죠? 그래서 우리 클립으로 딱 찍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브라우즈. 또 찾아볼게요, 한번. 이거 안 켰나? 이거다. 자, 지금 보면 전류 메탈 전류 센서. 자, 전류 센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좀 더 크게 해볼까? 모양이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왠지 얘가 뚜껑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뚜껑이 열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뚜껑 다 열려서 그 중심에 선이 지나가는데 얘를 콱 물게 돼 있거든요. 이 선이 딱 들어가고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이 둘레가 나오죠, 그죠? 둘레가 나오고 여기 자기장 딱 채워서 여기서 또 나오는 거는 전류 메타가 되는데 ACRMS 돼 있죠. 뭐라 돼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4에서 20mA의 4에서 20mA의 출력 비접촉식 측정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게 브랜드 보면 89,000원씩 한다, 그죠? 근데 89,000원씩 하는데 이게 원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재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류 센서 딴 것도 뭐 있나 볼까요, 한번? 딴 것도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너무 많아서. 근데 많죠, 이게. 그죠? 디벨 전자 이래가지고 비접촉식 측정 방식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다 똑같네. 89,000원. 요것도 있다, 그죠? 전류 센서 이래가지고 9mm 직경에 컨덕터 홀이 있어 사용해놓고 전류 단자를 2mm의 컨덕터 라인 이 구성해서 0에서 200A 범위로 전류 측정한다로 되는데 이 전류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보면 지금 요 자기장 이제 서큘러 커런트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자, 서큘러 커런트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자, 이 경우는 전류가 고리 형태로 도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코일을 감잖아요, 그죠?
호일을 감으면 동그란 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서큘러 커런트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반경이 이제 반경이 로입니다. 요 반경이 로고 높이가 이제 h입니다. 요 중심으로부터 높이가 h입니다. 0, 0,h가 되고 x, y, g. 자, 이 그림 보니까 여러분 그림이 상상됩니까, 여러분? 전류가 어떻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조그만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소스 포인트하고 필드 포인트 두 개 나눠야겠죠, 그죠?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르고 있거든요. I가 흐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소스 포인트 요 위치, 소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조그만 거 성분해 보면 요 위치에 있죠, 그죠?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요 위치에 있는 R 프라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에 로에 R 프라임이 프라임에 있는 거죠, 그죠? 로에 로군요, 그냥 R 프라임이 R 프라임을 A 로로 합시다. 이 로를 이렇게 하고 다음에 R은 어디입니까? R은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H 떨어진 곳이 우리가 필드를 알고 싶은 곳이거든요.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H의 H가 되죠. 그죠? H의 H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에서 자기장은 그 작은 전류소의 합입니다. 그럼 합이면 이거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DH는 4파이에 I는 똑같습니다. I는 똑같고 DL 프라임 요 R 프라임 위치에서 돌아가는 방향의 작은 전류소 방향은 얼마입니까? 요 작은 길이는 얼마죠? 서큘러 로 D 파이 프라임의 A 파이 프라임 이거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파이 프라임입니다. 소스 필드의 파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I DL 프라임은 여기다 I를 구분하면 됩니다. I의 로의 D 파이 프라임 A 파이 프라임입니다. 그럼 이거는 I의 로의 D 파이 프라임의 A 파이 프라임의 얘가 이제 유니트 벡터고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인데 여기서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R 벡터가 HAG입니다. H의 H의 마이너스의 로의 A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나누기 얘 2분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H의 제곱 플러스 로 제곱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3승이니까 결국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A 파이하고 H를 곱을 건 뭡니까, 여러분? A 파이 프라임하고 H 프라임은 A 로 닥되고 그 다음에 A 파이 프라임하고 A 로와 합은 뭡니까? A 파이 프라임과 로는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얘를 합쳐서 A의 G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DH는 4파이분의 여기 보면 D 파이 프라임이기 때문에 사실 D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I의 A 처음에 위에 A 파이 요건 A로인데 H D 파이 프라임의 A로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H 여기 로가 빠졌다, 그죠? 여기 로가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로 제곱에 맞아. 로 제곱에 d 파이 프라임의 h에 가 되죠. 그죠? 되고 분모는 h 제곱에 로 제곱에 2분의 3성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거를 이제 다 합치는 거죠. 얘를 쭉 돌아가면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돌아가면 합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이를 돌리면서 하는데요. A로는 지금 보면 A로는 로가 다 지금 일정하잖아요. 그죠? 로가 다 일정합니다. 로가 일정한데 얘가 A로 돌아가면서 A로 계속 반바퀴 계속 돌죠. 그죠? 그죠? 이게 계속 돕니다. 계속 돌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도니까 얘가 정확히 그 한 바퀴 돌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고 만약에 좀 의심이 되면 A로를 XY에 대한 그 좌표 바꿀 수 있죠. A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AX 더하기 사인 파이 프라임의 AY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제 그 A로 대신에 그 D 파이 프라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 프라임 사인 프라임을 한 바퀴 0에서 2파이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식으로도 0이 되고 A로는 한 바퀴 돌리면 인테그레이트 하게 되면 0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다 날아가고 한 바퀴 돌았을 때 결국 봐도 결국 G 성분만 남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사실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돌려보면 근데 제가 굳이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H를 이제 표현할 때 H를 이제 표현하면 H는 4파이분의 I의 요 로 제곱 D 파이 프라임 되어 있는데 요 D 파이 프라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되죠? 그래서 2파이가 되고 H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 제곱은 그대로 로 제곱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0에서 2파이죠. 그죠? 이게 H제곱 플러스 로 제곱 2분의 3성분의 로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H 필드는 이제 2파이 약분을 딱 시켜보면 2파이 약분 딱 하면 H 필드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2배에 이제 로 제곱 플러스 H 제곱에 2분의 3성의 I의 요 로 제곱에 H가 된다는 겁니다. H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H가 플러스 H일 때하고 마이너스 H일 때 값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0,0,H하고 밑에 0,0, 마이너스 H하고 값이 자기장에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H를 넣더라도 보면 제곱을 하게 되니까 결국 같잖아요, 그죠?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장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요 자기 속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중심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문제 얘는 지금 이그샘플 문제거든요. 이그샘플 문제는 이그샘플 7.3 문제입니다. 이그샘플 7.3 요거를 이제 이그샘플 7.3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라는 여기에 커런트 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반경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반경이 3입니다. 3이고 반경이 3일 때 0,0,4에서의 그 자기장을 구하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제가 0,4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0,0,-4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H를 4를 넣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리고 암페어는 10암페어하고 그 다음에 H는 0,0,4고 그 다음에
반경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9다. 그러니까 로는 3입니다. 3인데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까? 한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계산하는 거 자체도 좀 숫자를 넣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면 좋습니다. 10A 됐으면 10 로 3 9 나누기 2에 9 더하기 4 16 16에 2분의 3성 되니까 얘는 25거든요. 5 25 곱하기 5에 3성 10 곱하기 9인데 5가 2가 되고 5 20 2 약분되니까 25분의 9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5를 4라 100분의 9사 36 이렇게 되니까 0.36 단위를 배터리 만들겠죠. 그죠? 암페어 퍼 메타의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서큘러 커런트 루프를 했는데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봐요. 한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서큘러 루프는 한 개잖아요. 그죠? 한 개인데 얘가 여러분 그 코일을 많이 감잖아요. 그죠? 코일을 많이 감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감겠죠. 그죠? 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이제 여러 개를 붙인 상황을 이제 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 개를 붙인 게 뭐가 되냐면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쭉 가서 총 n개가 서로 연결 쭉 되어 있고 저 전류가 각각 I가 흐르고 있는 이런 코일 있죠. 코일 속에 중심에 지나가는 자기장 H 얘가 얼마냐 라는 문제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코일을 감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쓰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솔레노이드를 그러면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여러분 전자석 이거든요. 전자석인데 제가 솔레노이드 이 예를 한번 살짝 볼게요. 한번 솔레노이드 예를 제가 들어가서 삐뚤어졌네. 제가 솔레노이드 해볼게요. 여기 솔레노이드 딱 보니까 이제 솔레노이드 딱 그러면 상품 목록이 0이네. 자 보니까 여러분 뭐 상품이 뭐 많죠. 그죠? 상품이 많은데 이 속에 전자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전자석이 들어서 스위치를 자세히 딱 들어가면 켰다 껐다 당겨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실에 제가 불을 이제 켰다가 껐다가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제가 여기다 철을 딱 붙여놓고 여기다 자석을 탁 당기면 켜지고 딱 반대로 하면 스프링 때문에 돌아가면서 탁 끄죠. 이래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뭐 물이 지나갈 때 그 밸브 같은 거 밸브도 닫았다 이렇다 하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거든요. 화장실에 이래 사람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경우는 뭐 끝나고 나면 물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전자석입니다. 켰다 껐다 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과연 이 자석을 얼마만큼 전류 흘려줘야지 얘가 그 전자석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힘을 충분히 당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산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 할 수가 있어서 요걸 이제 여기 솔레노이드입니다. 이 솔레노이드인데 여러분 보면 이 솔레노이드에서 중심에 위치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딱 있으면 이 제일 밑에 있는 거로도 중심으로부터 거리 h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있죠. 그럼 계속 이렇게 합치면 위아래 상관없이 다 같은 방향으로 더해지는 방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개 더하고 두 개 더하고 세 개 더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솔레노이드 한 루프는 아까 계산했던 각각 DH를 봤을 때 H를 두 배의 요 반경을 A로 하겠습니다. A로 하면 아까 로우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H 제곱이거든요. 요 중심으로부터 요 높이가 H 제곱입니다. H 제곱에 2분의 3성의 I의 요 반경 A 제곱에 H가 요 한 개 들어갔을 때 요 한 개 루프가 요 위치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 H인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요거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옆으로 눕혀서 그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류가 위로 나오는 거, 자 위로 나오는 거, 위로 나오는 거, 위로 나오는 거,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거거든요. 단면을 잘라서 위로 나온 거, 위로 나온 거, 자 위로 나오고 반대편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이 축 중심을 이렇게 해서 얘를 G축으로 이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 요 P점을 중심으로 이래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G가 여기에 이 유한한 각이라 생각해 보면 요거를 우리가 세타 2라 그러고 얘를 여기서 처음 출발을 세타 1이라면 내가 터널에 들어갔을 솔레노이드 터널에 들어갔을 때 출발점 뒤에 있죠. 뒤에 각도 세타 1, 앞에 각도 세타 2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얘 자기장은 요 하나하나 코일의 합에 해당되겠죠, 그죠? 합에 해당되는데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이를 제가 정의를 할 때 L로 쓰겠습니다. L 쓰고 요 가문 횟수를 n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G축이니까 요 사이에 거리 있죠. 요 사이 거리를 치면 요 사이 거리를 우리가 DG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요 DG 속에 들어가 있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속에 들어간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DG 속에 들어가 있는 전류는 얼마겠습니까? DG 속에 있는 전류는 전체 길이가 L일 때 I가 흘렀죠, 그죠? 그러면 I가 흘렀으면 이게 이제 길이가 DG면 전체 L일 때 NI죠, NI. 그죠? 보면 전체 전류 흐르는 걸 봐요, 한번. 전체 길이에 대해서 I에 대해서 NI만큼 흐릅니다. I니까 전체 길이 L에 대해서는 전류가 NI거든요. NI인데 DG 길이만큼 됐을 때는 과연 얘는 DI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 DI는 뭐가 되냐면 N 나누기 L 분의 I의 DG가 전류 성분이 되기 때문에 얘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H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2배의 A 제곱 플러스 요 H는 거리잖아요, 그죠? 거리면 우리가 여기를 제가 이걸 G로 삼고 요거를 이제 거리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2분의 L에 있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G에서 이제 요 위치 요걸 G 프라임 소스 포인트니까 G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그 G 프라임. 그러니까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제곱이 바로 여기는 G고요. 요 소스 포인트는 여기 생각해 보면 얘는 거리가 G 프라임이면 요 높이는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i는 요 속에 dg 프라임, 요 dg 프라임에 들어있는 전류 성분이니까 여기서 L분의 n의 i의 dg 프라임이 요 바로 i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a제곱에 ag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요 하나하나 성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g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갈 때 이 a 제곱 플러스 g 프라임을 g 프라임 마이너스 g의 제곱에 2분의 3성에 이거를 2배의 l의 n i a 제곱에 ag의 요것은 dg 프라임입니다. 요 그대로 써준 거거든요. L분의 ni 써주고 그다음 dg 프라임 써주고 a 제곱 써주고 ag 써주고 요거에 2분의 3성 이걸 된 거고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더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합한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g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2분의 l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상수가 2배의 2 L분의 A 제곱 NI의 AG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2분의 L까지 A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성의 DG 프라임이다. 이런 거죠. G 마이너스 G 프라임에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G 프라임 마이너스 G로 할까요? G 프라임 마이너스 G. 그리고 G 프라임 마이너스 G로 합시다. G 프라임 마이너스 G. 자, G 프라임 마이너스 G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G 프라임 마이너스 G는 우리가 요 커런트 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G 프라임이죠. 여기서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가 G 프라임입니다. G 프라임 여기가 내가 알고 싶은 곳이 G입니다. 그러니까 G 프라임에서 G를 빼준 거 이 높이잖아요, 그죠? 높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반경이 A라 그러면 G 프라임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G 분의 A는 탄젠트 여기 세타 1 세타 탄젠트 세타로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이 각을 반대편 각 있죠? 여기서 요 각을 파이로 표현해 볼게요. 파이 하게 되면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탄젠트 파이는 A분의 G 프라임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산하기 낫기 때문에 요 각으로 제가 바꿔서 보면 여기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DG 프라임은 A의 시컨트 제곱 파이의 D 파이다 라는 걸 보면 H는 2L분의 A 제곱 NI의 AG에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A 삼성의 시컨트 삼성 세타 삼성 파이 그죠? 삼성 파이 요 위에 DG 프라임은 뭐가 되죠? 요 위에 DG 프라임 A 시컨트 제곱 파이죠. A 시컨트 제곱 파이의 D 파이가 되니까 희한하게 A 제곱 A 하면 삼성이잖아요, 그죠? 밑에 삼성이니까 약분되죠. A 제곱 A 3 약분됩니다. 그리고 시컨트 삼성 파이분의 시컨트 제곱 파이 이거는 코사인 파이가 되죠.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요게 이제 파이
파이 2에서 파이 1에서 파이 2입니다. 파이 1에서 파이 2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코사인이 사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L분의 NI의 AG가 되고 사인 파이 되는데 코사인 파이 적분 사인 파이 되는데 그럼 얘는 사인 파이 2 마이너스 사인 파이 1 이래 되겠죠. 그죠? 사인 파이 2 마이너스 사인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요 파이 2하고 여기 파이 1 이렇게 해서 요 각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요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n에 관한 정보가 없죠, 그죠? 그죠? n에 관한 정보가 없죠. 뭐냐면 요 a에 관한 정보가 없죠. 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솔레노이드 속에 다 균일하죠, 그죠? 균일하고 얘는 파이 2는 이게 무한대로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이 2는 0이 되죠. 90도가 되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 파이 2는 90도가 되고 파이 1은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한대로 보낼 때는 h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2가 됩니다. 2가 되어서 L분의 NI의 AG가 되는데 이것은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L분의 N인데 얘는 NI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에다가 그냥 I를 곱을 하면 얘는 솔레노이드 속에서의 자기장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복잡하지만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계산해봤는데 제가 오늘 자기장 처음 들어갔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전류소가 있으면 그 전류소 주위에 자기장이 비오사바라 법칙에 따라 생기고 그게 대칭성이 있으면 암페어 법칙으로 만든 것과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하고 제가 요 서큘러 링에 대한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고 얘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솔레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자기장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수치도 좀 넣어서 계산해봤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 블랙보드에다 예전 거 다 올려놓은 거 봤죠, 그죠? 예전 것보다 이 동영상이 좀 보기 더 편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하는 게? 그죠? 편하죠, 그죠? 예. 그 확대하고 이런 거 되니까, 그죠? 확대 다 되죠, 그죠? 예. 본 사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도가 지금 요 세타하고 파이의 합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세타하고 파이가 2분의 파이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이래 무한대로 가면 이게 지금 각이 파이 커지죠, 그죠? 파이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G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파이가 2분의 파이로 가는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 세타가 파이로 가죠. 그러면 G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세타가 파이로 가요. 벌어지니까. 그럴 때는 파이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야지 합해서 2분의 파이 되니까 둘이 합쳐서 파이는 2분의 파이,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사인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되니까 빼기 하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이 조건을 아까 안 쓴 거예요. 요 삼각형 여기서. 그쵸? 네.